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혼자 나와 지내기 전까지 해가 지기만 하면 우리 아파트의 그 좁은 공간에 새 가족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신혼 때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올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 신우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쉬지 않고 얘기를 이어갔죠.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차리기도 힘들다는 그 생일상을 저는 석 달 동안 5번이나 차려야 했고 그 시기에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원래 저희 부부는 모든 게 다 평범했습니다. 적당한 아파트에 적당한 살림살이. 저는 그 당시 둘째를 낳고 집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옆에 오셔서 이제 민성이도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너도 일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서 애들 본다는 이유로 놀고 있을 거야?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뭐하니?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이제 너도 그만 취직해서 일하지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집에서 놀고만 있지 않아요. 부업도 꾸준히 해서 한 달에 60만 원씩 벌고 있어요. 민성이 이제 학교 들어갔지만 1학년이라 12시 반에 집에 와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요즘엔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학교에서 돌봄 교실도 한다면서. 그거 신청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니,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부모 모두 직장 다니고 있어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얼른 취직부터 해서 아이 돌봄 교실 보내고 태권도 학원 하나 보내면 얼추 퇴근 시간 맞춰서 오지 않겠니? 얼른 알아봐야겠네 라면서 빨리 취직하라고 보태시더군요. 저는 대충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직장 알아보고 있냐며 집에서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부업하면서 시간 낭비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버는 게 훨씬 많이 벌지 않겠니? 이제 둘째도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집에 붙어 있을 거야? 라며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서 같은 말만 하셨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는 전화하시면 빨리 끊거나 안 받거나 했더니 이제 일 끝나시면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직장 다녀라. 지금부터 돈 모아야 노후에 편하다.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태수벌이로는 어림없지 않니? 내일 직장 언제 구할 거냐? 라며 같은 말만 하시면서 저녁까지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애들 아빠는 저녁까지 회사에서 해결하고 올 때가 많아서 아이들만 있으면 저도 간단히 먹일 수 있어서 식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둘째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니 대충 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일은 꼭 먹어야 한다면서 사놓으라고 하셔서 그것도 매일 드시고 가는데 과일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사 오신 적도 없으시면서 다 드시고 가시니 식비 지출이 늘더군요. 은근히 요즘 물가가 올랐는지 아이들이 클 때 많이 먹는 건지 식비가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좀 더 알뜰히 살림하라고 하시더군요. 말의 취지는 어머님이 저녁 드시면서 과일까지 꼭 드시고 가시느라 식비가 늘어난 걸 말씀드린 건데 그저 당신 아들 외벌이 하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굳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이러시는 건 나를 직장으로 내몰려고 하는 작전이구나 싶었어요. 결국 제가 졌다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죠. 그런데 나이도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돌봐야 하는 주부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직장은 생각보다 잘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5시에 끝나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6시까지 하던가 아니면 5시에 끝나도 출근 시간이 아침 8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 등교 시간과 맞지 않더군요.
그러다 집 근처 중심가의 분식집을 발견하고 점심때라 배가 고파서 김밥 한 줄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주방 담당 직원을 구하더라고요. 요리는 자신 있었지만 주방 담당이라도 설거지나 뒷정리 이런 거 위주겠지 싶어서 지원했고 퇴근 시간만 확실하게 지켜주면 된다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시간 맞춰주신다면서 다음 날부터 일 나오라고 했어요. 정말 어머니 작전이었는지 일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턴 안 오시더라고요. 일하는데도 어머니께서 매일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면 힘들어서 어쩌나 했는데 다행인지 안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무하게 된 분식집에서 저는 오픈 준비부터 5시까지 일하게 됐어요. 원래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가장 바쁠 때인데 아직 저녁 직원을 못 뽑아서 사장님이 급여를 더 올려줄 테니 저녁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도 저녁엔 집에 와서 안 된다고 했죠. 계속 요구하시면 일 못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틀 정도 지나니 저녁 타임 직원이 채용됐어요. 아이들 학교 가면서 같이 나와 9시에 출근해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 준비하면 점심때가 돼요. 처음에는 재료 손질, 설거지, 반찬 관리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음식 담당 직원이 아파서 못 나오게 되어서 제가 눈대중으로 봤던 대로 대신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지면서 음식도 만들게 됐죠. 음식까지 만들게 되니 사장님께서 급여도 좀 더 올려줬어요. 남편과 월급도 비슷하게 받게 되어서 이제 아이들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배달 음식 시켜도 될 만큼 되었죠. 어차피 집에 있으면 시어머니가 맨날 찾아와서 일하라고 들들 볶아대는데 힘들어도 집에 있는 것보단 이렇게 나오는 게 돈도 벌고 훨씬 낫더라고요. 요리도 곧 잘하는 편이었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방일도 힘들지만 즐겁게 할 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도 제가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고 제 손맛이 입맛에 맞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가게 매출도 꽤 늘어났대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와 계세요? 라고 물었죠. 신우는 사실 저희 이사하는데 냉장고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버려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할 곳이 없어서 여기로 가져왔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라고 하자 신우는 언니,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옆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오빠가 여기 학군도 좋고 공원도 바로 앞이고 뒤로는 산이라서 공기 좋아 살기 좋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됐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은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신우가 저희 집 근처, 그것도 길 건너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걸 알았죠. 이사하다가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돼 새로 주문했는데 배송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냉장고 좀 빌리겠다고 하면서 본인들 집에 있던 식재료를 다 가져와서 꽉꽉 채웠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도 되죠? 저희 식재료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하는데 당연히 제가 차려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같이 준비할까요? 저도 일하고 와서 좀 피곤한데 사실 오늘 간단히 먹으려고 했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누우면서 언니 살림인데 제가 이것저것 한다고 다 헤집어 놓으면 오히려 정리하느라 언니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언니가 해주는 김치 부침개 먹고 싶어요. 저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그거 먹어요. 아주 해맑게 말하더라고요. 이사도 왔고 나도 피곤하긴 했지만 신우 부부도 오늘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사 기념으로 해주자 하고 저녁 준비했어요. 신우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말하면 이사 못 오게 했을 거냐? 어차피 쟤네들이 이사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진행했는데 내가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고 황당했지만 피곤해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이제 와서 내가 알았다고 한들 또 어떻게 하겠나 싶고
신우는 그동안에 그리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었으니 다행히 시어머니가 아닌 신우이라 천만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신우이도 낮엔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고 어차피 나도 일하러 다니느라 바빠서 신우이 뒤치다거리 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사는 게 바빠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살 여유가 없다 보니 나한테만 피해 주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다니고 있는 분식집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싹 다 휴교하고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분식집도 타격을 받게 됐어요. 간간히 배달로 주문이 들어오긴 했지만 매출은 많아봤자 예전의 4분의 1 정도였죠. 장사가 꽤 잘 되던 분식집이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사장님은 직원들을 한 명씩 정리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데리고 계셨어요. 남편 회사 사정도 더 안 좋아졌던 터라 걱정이 많았는데 제 사정을 아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신우네도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신우의 남편은 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하늘길이 막혀서 자재가 중국에서 들어오질 못하니 모든 일이 멈춰졌고 거래처에서 대금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비용 막느라 빚도 갑자기 불어났대요.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간간히 배달 주문은 들어와서 혼자 주방일 하느라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 좀비처럼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우는 제가 힘들든 말든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오빠에게 하소연하고 가더라고요. 이러다가 남편 사업 망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려워지면 이제 어떡하냐, 지금 빚도 많아지고 있는데 무서워진다 이러면서 밤 9시까지 징징거리다가 돌아가는데 정말 쉬지도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결국 신우를 돕기 위해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신우의 남편 회사가 받아야 할 대금을 계속 못 받아서 신우의 남편이 거래한 대금 처리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버텨오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시어머니께서 과감하게 당신이 한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신우 부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우 집으로 들어와 합가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신우가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그나마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는 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던 저는 절망했죠. 시국이 점점 심각해지자 제가 다니던 분식집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 폐점하게 됐죠. 그동안 사장님과 둘이 일하다 보니 언니 동생 하면서 돈독해졌는데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자기 사정 잘 알아.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같이 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퇴직금도 넉넉하게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가게 힘들었을 텐데 퇴직금은 안 줘도 된다고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안 받으면 본인 마음에 너무 무겁게 남을 것 같다면서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이라곤 하지만 원래 받을 금액보다 훨씬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손맛이 좋아서 장사도 잘 됐고 다른 식당들에 비해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훌쩍이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했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의 광경은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신우 부부, 신우 아이들까지 북적북적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나마 일한다고 밖에 나가느라 집에 신우이가 오던 시어머니가 오시던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일하니까 오셔도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하니까 금방 가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옆 아파트로 오셨고 저도 이때부터 다시 주부 모드가 되었으니 매일 이렇게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저도 직장이 없고 신우도 이제 일을 안 나가고 시어머니도 코앞으로 이사 왔고 그 현실을 깨닫는 순간 공포 영화가 따로 없다 느낄 만큼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길 바랐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시댁 사람들은 매일마다 저희 집에 왔죠. 신우는 자기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나이도 비슷하고 잘 놀아서 온다고 하는데 왜 시어머니까지 같이 와서 저녁까지 다 먹고 가는 걸까요? 그뿐 아니라 퇴근하는 신우의 남편까지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 먹으라고 하고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우리 집으로 퇴근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이들 학원 갔다 와서 5시만 되면 시어머니와 신우의 아이들까지 우르르 몰려오고 저희 아이들 둘에 저와 남편까지 6시 반에 오면 7명, 신우의 남편까지 오면 8명. 정말 매일 저녁 8명분의 음식을 혼자 만들어내왔죠. 낮에 아이들이 없을 땐 다시 부업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도 벌어와서 남편과 벌이도 비슷하긴 했고 혹시 몰라 알뜰살뜰하게 돈도 모아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는 부업한다고 5시에 애들과 시댁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일을 하고 점점 현타가 오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예전엔 부업으로 애들 케어하면서 집안 살림하면서도 60만 원은 벌었는데 이제 매일 5시만 되면 주방 일을 하고 밤이나 되어 정리하고 애들 씻기면 녹초가 되어 부업을 더 하지도 못하고 애들과 잠들게 되더라고요. 겨우 40만 원 정도만 벌게 됐는데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남편에게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남편이에요. 와이프가 매일 저녁 주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면 적당히 눈치껏 시댁 식구들을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같이 도와주든지 해야 하는데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 TV 보고 놀거나 아이들 재롱 보면서 휘덕거리기나 하고 밥 먹고 바로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고 저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혼자 다 했죠.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도 지쳐갔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이따가 하면서 미루기 일쑤였고 시댁 식구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힘들긴 해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매일 저녁도 같이 먹고 너무 좋아 이렇게 식구들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사는 맛 아니겠어 하면서 쳐웃고 있는데 뒤통수를 후려치며 그럼 네가 차려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 빨리 시간만 흐르길 기다렸어요. 게다가 저녁만 먹고 가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2번은 거실에 모여 앉아 맥주도 마시고 사는 얘기도 하며 아마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가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상황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지옥이 따로 없었죠. 제가 몇 번을 경고했고 남편에게도 말도 해봤지만 들어먹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제가 그날은 아주 작정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 오면 내가 나가겠다고 내질렀거든요. 아니 솔직히 입이 몇 명이 늘었는데 다 들어올 때마다 식재료 하나 안 사오면서 과일까지 꼭 먹고 가는데 식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저 좁아터진 주방에서 매일 몇 시간씩 서서 음식 준비하는데 당신은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솔직히 당신이 너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하잖아. 계속 이렇게 오실 거면 난 그냥 밤마다 나가버릴 테니까 당신은 차려드려. 그러자 남편은 뭐 넌 우리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렇게 가진 고생 다 하고 우리 키워내서 이제 자식들 손주들과 가까이 살며 오순도순 살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도 보기 싫어. 내가 보기 싫다고 했어.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 관두고 겨우 틈틈이 손 부업해서 애들 학원비 겨우 벌고 있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 다들 쳐들어와서 죽치고 앉았다 가는데 당신이 언제 한번 뒷정리는 해준 적 있어? 당신 식구들이 너무한 거지. 그리고 힘들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들어와서 술을 먹어? 그런 돈이 생겨? 뭐가 생겨? 그러자 남편은 또 돈도 돈 됐고 우리 엄마 요즘 너무 좋대. 나도 우리 가족 동생네 가족 다 가까이 사니까 좋고 저녁마다 이렇게 다들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 너는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도 불만이야. 이렇게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누가 보면 평생 합가이 지낸 줄 알겠네. 남편 입에서 합가 소리가 나오자 저도 머리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당시 상황이 합가랑 다를 게 전혀 없었거든요. 효도랑 합가 그 절망적인 두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오자 저도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당신이 어떤 효도를 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쉬면서 어머님 말동부 해드린 것밖에 없잖아.
내가 매일 오후 5시 되면 저녁 준비해서 과일까지 다 깎아내와 효도는 당신이 한다고 하고 고생은 왜 내가 하는 건데 당신이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손으로 해. 나도 내 부모는 내가 효도할 테니까 난 분명히 말했다.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사생활 존중도 안 해주고 이렇게 오시면 나 분명 나가겠다고 남편과 대판 싸우고 그 후에 바뀐 게 없죠. 정말 며칠을 직장 구하러 나간다는 핑계로 저녁부터 밤까지 나가서 배회하다가 들어왔어요. 당시엔 밤에 문 여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불 꺼진 거리를 추적추적 걷다가 들어오는 게 전부였죠. 제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오늘도 너 나가서 엄마한테 오시란 말 못해서 내가 애들 데리고 동생네 집에 가서 먹고 왔어. 도대체가 애들 엄마라는 여자가 밤마다 싸돌아다니고 잘하는 짓이다라면 핀잔을 주는데 내가 니네 집 사람들 식모냐 그럴 거면 월급이라도 줘. 매일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이러는 거야 하고 서랍에서 돈 정리한 내역을 가져와 던지며 보여줬어요. 남편도 처음엔 그렇게 제 잘못으로만 말하더니 제가 세부 내역과 시댁 식구들이 오기 전 지출 내역 비교해서 보여주니 할 말이 더 없는지 시어머니께는 말씀 못 드리고 시누이에게 좋게 사정 말하고 방문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턴 잘 안 오더라고요. 한번 대판 싸우고 남편도 지출 내역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튼 그 후로는 매일 오던 시댁 식구들이 안 오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아이들과 대화 시간도 잘 못 가질 만큼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시키고 재워야 했는데 좀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 말로는 맨날 엄마는 인상 찌푸리고 있어서 화가 나 보였는데 요즘은 평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힘든 걸 아이들에게 티를 냈나 봐요. 그렇게 지낸 지 얼마 후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상의했을 땐 오랜만에 한식당 예약해서 다 같이 갔다 올까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시더니 내 생일밥 어디서 먹니? 밖에 상황도 이런데 밖에 나가서 먹는 건 좀 불안하지 않아? 애들도 넷이고 난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 차라리 그 돈으로 재료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뭐하러 밖에서 돈을 써? 어머님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무슨 소리를 전달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고 저렇게 한번 나가서 먹으면 못해도 50은 나올 텐데 그걸 누가 내겠나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그랬죠. 아, 그러실래요? 한식당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외식하는 거 싫으시면 집에서 먹죠 뭐. 그럼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그럼 내 생일날 내가 음식하란 소리냐 뭐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됐다 안 할란다 어차피 내 생일날이 앞으로 뭐 얼마나 남았다고 다 늙어서 의미도 없지 뭐 그럼 그냥 나중에 내 장례식 때나 모여라. 그땐 나는 음식 못할 테니 수고스럽겠지만 잘 부탁하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오자 제가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니 제가 도우면서 같이 만들면 되죠. 어머니 생신인데 저희가 가야죠.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난 내 음식이 참 맛있더라. 내가 음식도 맛있게 하고 손도 빨라서 뚝딱 잘 만드니까 그냥 너 편하게 너네 집에서 하자. 원래 모였던 곳에서 모이는 게 서로 다 익숙하고 편하지 않겠어 나가서 먹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요즘 시기에 불안하고 여러모로 싫다 그러시더군요. 짜증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와서 한숨이 내쉬어지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생신은 챙겨드려야지 싶어서 저희 집에서 챙겨드리기로 하고 가족들이 다시 뭉쳤어요. 눈치는 애저녁에 밥 말아 먹은 남편은 신나서 희죽거리며 이게 얼마 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수다 떠는 거냐면서 그동안 이런 북적거림이 너무 그리웠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립지 않았는데 저 빼고 다들 그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오랜만에 모였던 게 다들 너무 좋았는지 그 뒤로 주말만 되면 생일 핑계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생일이 다음 달이었는데 미리 당겨서 하자면서 남편 생일 모임이라고 모이고 그 다음엔 신우 생일이 음력으로 다음 주인데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자며 모이자길래 아가씨 생일 원래 양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직 3달이나 남았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올해부턴 음력으로 하고 양력으로도 하려고요 라며 웃기지도 않는 핑계를 대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매일 저녁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워낙 돈독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저도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해드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그 시기에 회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겸사겸사 저렇게 좋아하고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해벌쭉 남편이 웃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깐 그러자 하고 덮어놨죠. 근데 참 사람들이 그래요. 고맙고 소중하고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단념하고 지낸 어느 날 설거지를 다 하고 뒤돌아 거실 쪽을 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거실에 모여 앉아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화기애애하면서 대화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마치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 같았고 식물일 뿐인 건가 싶기만 한 게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신우의 생일상도 그래요. 제가 양보를 하면 신우도 뭔가 해주는 게 맞잖아요. 날짜까지 바꿔서 하는 거 나도 이해해줬고 다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니깐 그렇게 우리 공간을 내어준 건데 신우는 자기 생일이라며 본인 먹고 싶은 음식을 나에게 메시지로 보내길래 속이 뒤집어져서 남편에게 뭐라고 한바탕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음날 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생일이라는 핑계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이는 건데 그렇게 하기 귀찮고 싫으면 하지 말 거라 내 자식이니 내가 가서 손수 차려주마 하시길래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신우이 생일날 재료 사가지고 조사한다는 말이 어제 장 보면서 물건들 다 허리를 삐끗해서 오래 못 서 있겠다면서 재료는 사왔으니까 대충 데워서 만주라고 하시는데 결국 신우의 생일상도 제가 주방에서 해야 했죠. 신우이 생일이 지나가니 이젠 신우가 자기 남편 생일까지 여기서 챙기고 그땐 그래도 신우 남편이 족발이면 이것저것 시켜왔길래 그나마 나았지만 저희 큰애 생일날 신혼의 애들 생일도 함께 해버리자면서 원래는 우리 아이랑 오붓하게 파티하려고 했는데 그날도 와서 난리를 쳐놓는 겁니다. 무슨 건수만 생기면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신우이 남편, 신우 애들까지 석 달 동안 생일상을 5번 차렸네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이 집안에서 허구가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폭발해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이제 생일이든 뭐든 집에 오기만 해보라고 다 뒤집어버리고 끝이다 선언했더니 제가 너무 화를 내서 그런지 남편이 시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턴 저녁 먹으러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달 뒤 제 생일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집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너 생일 아니냐 식사는 어디서 할 거야 하고 물어보시길래 어머니 그날만큼은 음식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굶으라고요 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가지고 가라면서 케이스 상자도 벗겨져 롤케이크 한 줄만 딸랑 비닐에 쌓여 있는 걸 대충 종이백에 넣어주시더니 너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준비했다. 하나는 작은 애가 먹어버려서 그래도 2개 들어있어. 다행이더라. 요즘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 그런지 롤케이크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아껴 먹어라 하면서 웃으시는데 기가 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올케 뭉뚱한 걸 손에 쥐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뭔가 싶고 그냥 저쪽 비둘기들에게 뿌려버릴까 싶다가도 밀가루가 많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애들이나 줘야겠다 싶어 가져왔어요. 그래도 제 생일만큼은 1년 중 하루만큼은 부엌에서 벗어나고자 음식 안 하겠다 선포하니 더 이상 말씀은 없으시길래 제 뜻을 아셨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일 당일 아침에 남편에게 분명 1년 내내 음식 해다 바치는데 오늘만큼은 주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따 저녁에 시켜 먹든 나가 먹든 하자고 했어요. 남편을 알겠다고 하고 출근해서 저도 부업하다가 저녁에 뭐 먹을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녁에 남편과 시댁 사람들 전부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1층 현관 입구에서 만났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으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벙 떠서 가만히 서 있자 신웅이가 언니 생일상 차린다 해서 다 같이 축하해 주러 왔죠. 하면서 생글생글 눈웃음을 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허탈하게 웃다가 근데 아가씨 내가 내 생일날 왜 내 생일상을 차려요 하니까 신웅이가 눈 동그랗게 뜨면서 어머 언니 누가 연니한테 언니 생일상 차리라고 했어요. 내가 차려주려고 왔죠. 그동안 저희 다 생일상 언니가 차려줘서 고마워서 오늘은 내가 차려줄게요.
연니한테 도와달란 말 안 할 테니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요라고 하면서 냉장고 문부터 열더라고요. 근데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는 애가 음식 재료 하나 안 사오고 빈손으로 와 놓고 음식 차려주겠다면서 냉장고 문 열자마자 뭐가 어딨냐면서 묻는데 너무 기가 차서 냉장고 문을 꽝 닫고 시어머니가 보던 말던 아이들이 보든 말든 열받아서 말했어요. 다들 내 생일이라고 와놓고 선물은커녕 생일 케이크 하나 없네요 하니까 어머님이 아니 어제 롤케이크 주지 않았냐 그걸로 생일 케이크 하면 되지? 너 요즘 밀가루 값이 얼마나 올랐고 케이크 값이 얼만 줄 알아? 어제 준 거 어디 갔어? 어머니 롤케이크에 누가 생일초를 꼽아요? 그것도 상자도 없이 덩그러니 주신 거 보니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2개 들은 것 중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다들 생일할 땐 생크림 케이크 큰 걸로 매번 사와 놓고 저는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 롤케이크 주시고선 그걸로 생일 케이크 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한 게 있는데 이 정도로 대접받아야겠어요. 내가 당신들 식모예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땐 정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남편이 한참 제가 씩씩거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눈치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롤케이에도 생일초 꼽아 잘 꼽혀 크림이 겉에 발라졌냐 안에 발라졌냐 그 차이 아니겠어 아니면 내가 나가서 하나 사오던가 당신 그렇게 아끼는 거 좋아하니까 롤케이크로 하자 생각했지.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롤케이크 가져다가 휴지통에 던져버리며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 끝났어. 다들 돌아가시고 앞으로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추적추적 걷기 시작했죠. 생일날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들리고 40이 넘은 나이에 이게 무슨 철약 맞은 꼴인가 싶어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앉아 있는데 오랜만에 예전에 분식집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고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게 되어 외식업이 조금씩 살고 있다면서 사장님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다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를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랬더니 분식집 사장님께서 다시 가게 열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생각나서 장사 너무 안 될 때도 자기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잖아. 나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가 옆에서 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해. 그리고 생일 축하하고 요즘은 케이크도 메시지로 보내더라. 나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 내가 보낸 거 빵집에 가져가면 케이크로 바꿔준다니까 꼭 바꿔서 먹고 그거 보내는데 1시간 넘게 걸렸다니깐 아무튼 일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 줘라고 하는데 메시지로 온 뽀얀 생크림 케이크 사진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한참을 전화기 붙잡고 울었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대접을 그렇게 정성 들여 밥에다 바친 가족들한테 못 받아본 걸 밖에서 받는구나. 가족에겐 언제나 당연했던 내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고마움이었구나. 나도 필요한 존재였구나 싶어 펑펑 울었네요. 그리고 나서 시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받으며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니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죠. 그동안 나는 당신 집에서 식모나 다름없었어. 당신 식구들은 나에게 며느리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 다 누려놓고 나를 이용했고 당신마저 내 손을 통해 효도했었던 거고 나는 더 이상 평생 이런 당신 식구들에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살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느니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과 헤어질 거야. 그러니 이혼해줘. 뭐 이혼이 네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애들은 그래 이혼해달라 하면 해줄게. 그런데 애들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절대 양육권은 못 넘겨. 저는 그럼 재판까지 가자고 하고 다음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혼 진행했어요. 그리고 집도 팔아버리고 재산 분할 후 남편과는 헤어지게 됐고요. 새로 시작한 식당은 점점 규제가 완화되면서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집을 처분하고 시누이네랑 같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양육권은 남편이 절대 못 넘긴다고 고집부려서 결국 가지고 갔는데 시누이네 들어가서 그 좁은 집에 시누이 부부, 시어머니, 시누이 아이들, 남편의 저희 아이들까지 모두 살기는 무리라서 결국 당분간 저에게 맡겨달라고 했는데 아이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아예 양육권 넘기라고 했고요. 결국엔 남편도 지금으로서는 따로 집을 구할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데리고 왔고 양육비도 매달 받고 있어요. 아이들도 고모 집에서는 고모 눈치 보이고 할머니와 아빠는 맨날 싸운다면서 엄마랑 사는 게 더 좋고 아빠한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아빠한테 보내고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제 곁에 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도 아이들 언제든지 가게 오라고 하라 하셨고 저는 가게 근처에 집을 구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저를 보러 가게 오도록 해서 힘든 건 없었어요. 남편은 그토록 가족끼리 돈독하게 지내는 행복에 살았는데 그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매일 파티라도 벌일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시누이가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면서 정말 숨도 못 쉬겠다고 엄마는 매일 오빠한테 이혼한 걸로 윽박 지르고 있다고 하고 오빠는 매일 밤 남편과 술 마시는데 자기 남편 지방간 있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오빠 때문에 오히려 술이 더 늘었다면서 다시는 집에 안 갈 테니 오빠랑 재결합하고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며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사니 너무 안 맞고 애들 방도 없고 너무 힘들다 하는데 이제 와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내 오빠니 네가 잘 데리고 살라고 하고 끊었네요. 앞으로도 그 집 사람들은 제 인생에 들어오는 일 없을 거라서요. 지금처럼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